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 균등 분포부터 F 분포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균등 분포는 이산과 연속의 두 가지 종류를 갖는데요. 먼저 이산 균등 분포라는 것은 확률 분포 함수가 정의된 모든 곳에서 값이 일정한 분포를 의미합니다. 확률 변수가 n개 값을 가질 수 있다면 k의 i번째의 확률이 n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주사위는 눈이 6개니까 각각의 눈에 대해서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다음 연속 균등 분포라는 것은 연속 확률 분포로 분포가 특정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나타나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매개 변수 a와 b를 받고 범위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범위에서 균등한 확률을 가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a에서 b 범위에서 균등한 확률 b 빼기 a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고, 만약에 이 연속 균등 분포에서 0부터 1, 이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표준 연속 균등 분포라고 합니다. 지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은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참고로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는 포화송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지수 분포와 포화송은 람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지수 분포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확률,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람다 값을 사용을 하는데, 람다 값이 작은 경우 그리고 큰 경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시간 초기에는 이 람다 값이라는 것을 그대로 확률 값으로 사용하고 있죠. 만약에 람다가 0.5면은 여기 초기에 0.5 값, 1이면은 1값, 1.5면은 1.5 값을 가지고 있다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자제품의 5년간 고장 횟수가 평균 1회일 때 1년 안에 고장날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할 때 지수 분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람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에 대한 기대값을 의미하는데, 단위를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가 5년간 1회죠. 그리고 여기는 1년 안에 고장날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5년간 1회를 1년간 얼마나 고장나는가, 이것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5년에 한 번 고장이니까 1년이면은 0.2번 고장입니다. 그래서 람다 값을 0.2로 주시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에 대한 식인데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아니니까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식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1년 안에 라고 해주셔야 되고, 여기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여기 미분값,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값을 구하게 되면 0.18이 나와요. 그리고 아래서는 PEXP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Q라는 것을 1이라는 값을 주셔서 1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여기 딱 1년 되는 시점이 아니라 1년 안에 라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lower.tail이라는 것에 true를 주시게 되면 0부터 1까지 1년 안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rate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람다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R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지수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을 연습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기억하시라고 예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대기 시간, 그래서 이 x가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여기를 t로 보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t분포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규분포는 표본의 수가 적으면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여기서 표본의 수가 적다는 것은 30개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죠. 표본을 많이 뽑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측 범위가 넓은 분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t분포입니다. t분포는 표본의 개수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표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와 비슷하고 적어질수록 옆으로 퍼지는 모양을 하게 됩니다. 표본의 개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측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옆으로 퍼뜨리는 것이죠. t분포는 표본의 개수가 30개 미만일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신뢰 구간 가설 검정에 사용합니다. 이 신뢰 구간 가설 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프의 x축 좌표를 t값이라고 부르는데 t분포표를 사용해서 구하고 이런 검정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그림이고요. t분포에 대한 그림을 이제 2개 더 그려놨는데 표준 정규 분포보다 더 옆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들도 더 위로 올라가 있어서 예측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n의 개수가 좀 더 작을 때는 더 이렇게 넓고 높게 해놔서 예측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t분포표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을 살짝 보도록 할까요? t분포표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 degree of freedom 이라는 것을 여기 V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 빼기 1입니다. 만약에 n이 30이라면 자유도는 2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 알파라고 나오는 것이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뢰에 대한 값이 여러 가지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유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자유도가 3이고 신뢰도를 0.005 값으로 보겠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12.92398이라고 하는 t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카이제곱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그냥 x가 아니라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카이라고 읽는 겁니다. 이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핵심어가 분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산의 특징을 확률 분포로 만든 것이고요. 카이라는 것은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의미합니다. 카이 제곱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도인 그 V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를 V에게 합한 것의 분포라고 써 있는데 자유도가 V인 카이 제곱 분포를 V에게 합한 것의 분포를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1, x2 이런 식으로 xv까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카이 제곱 분포는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해서 xv의 제곱까지를 모두 다 더한 것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이 제곱 가로 속에 v 자유도를 넣어서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이 카이 제곱 v의 평균은 자유도와 똑같고 또 분산은 자유도의 2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에 주로 사용이 되고 그래프의 x축 좌표를 카이 제곱값이라고 부르는데 카이 제곱 분포표라는 것을 사용해서 구하고 검정에 사용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표는 여러분들이 카이 제곱 분포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올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자유도죠. V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DF 또는 V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V값이라는 것이 커질수록 이렇게 정규 분포에 가깝게 모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0 이상의 값만 가질 수 있고 오른쪽 꼬리가 긴 비대칭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 이상의 값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의 꼬리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0의 오른쪽 부분의 분포가 많고 0에서 멀어질수록 분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치우쳐져 있죠.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옆으로 넓적한 정규 분포가 되는데, 여기 DF가 10인 것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정규 분포 쪽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이제곱 분포의 특징이 곧 분산의 특징, 분산이라는 것은 치우침의 정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분산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카이제곱 분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분포를 살펴볼 텐데요. 카이제곱 분포와 같이 분산을 다룰 때 사용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하고 F분포하고 두 가지가 분산에 관한 것이고요. 차이점으로는 카이제곱 분포는 한 집단에 대한 분산인데 F분포는 두 집단의 분산을 다룹니다. 두 집단의 분산이 크기가 서로 같은지 또는 다른지 비교할 때 사용한 것이 F분포고요. 보통 나눗셈을 활용해서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하게 되는데, 나누었을 때 1이면 두 집단의 크기가 같음으로 판단됩니다. 카이제곱과 비슷하게 비대칭 모양이며 양수만 존재하고요. 두 분산의 나눗셈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 F분포입니다. 표본의 수가 많아지면 1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 모양이 되고요. 분산 분석의 F분포를 사용하고 그래프 X축 좌표인 F값을 활용하는데, 그 값은 F분포표라는 것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두 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F 한 다음에 두 집단의 크기가 써 있는 것이죠. 자, 두 집단의 크기가 상당히 큰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1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 모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분포에서는 분산이란 단어인데 두 집단의 분산을 다룬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의 사용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경우 또는 표본의 크기가 크다인 경우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른다면 T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T값을 구해가지고 검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T값을 구하는 식에 대해서는 한번 봐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집단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면 검정할 모수가 평균인가 분산인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평균인 경우에 표준화를 통해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표준화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Z분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Z값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이때는 지금 검정할 모수가 평균이고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T분포는 모집단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르고 또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모집단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알고 검정할 모수가 평균이라면 표준화를 통해서 Z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검정할 모수가 분산이다
라고 한다면 집단의 수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로 나누게 되는데요. 1개일 때는 카이제곱 분포, 그 다음에 2개일 때는 F 분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에서 카이제곱 값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분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F는 그 분산의 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카이제곱 분포 같은 경우에는 식이 2가지가 있죠. 이게 모수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비모수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는 비모수 검정, 모수 검정 모두 다 존재한다.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기 바라고, 모수 검정일 때는 분산에 관한 것이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언제 사용되는 분포일까? 라고 했을 때 Z분포나 T분포는 한 개 집단 또는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검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카이제곱 또는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것은 한 개 집단의 모분산을 검정할 때, 그리고 만약에 비모수 검정이라고 한다면 범주형 변수의 적합도나 동질성, 독립성 검정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분포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를 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이 연속형 확률 분포와 관련된 것이고 각각이 언제 사용되는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